네.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는요, 지난 방송 이어서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제는 달러 강세죠. 과거에는 강달러라고 하다가 강달러 좀 더 강하면 슈퍼달러보다 더 강하면 킹달러라. 올해는 킹달러까지 써가면서 달러 강세를 계속 전 세계 금융시장 화제가 이슈가 지금 되고 있죠. 자, 제가 금방 그 방송 직전에 방송 직전에 그 짧은 이슈를 하나 올렸는데 그 유럽의 올 겨울의 기후 현상에 관련해서요. 금방 뉴스가 나와서 그래 지금 그 시장을 체크하고 있는데 유난히 천연가스가 많이 급등하더라고. 무슨 일이냐가 한번 들춰봤더니만 하늘도 진짜 무심코 하죠. 참. 라니냐 현상이 올 겨울에 발생할 거라고 기사 예고가 나왔습니다. 라니냐가 뭐냐면은, 아무튼, 해수 온도가 이렇게 오르면서, 한파가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일종의 기후 현상인데, 근래 와서 한 세 번 발생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랍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한파가 몰이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한파 왔는데 뭐가 문제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에는 물론 천연가스 저장을 부지런히 쌓다만 만약에 한파가 상당히 강하면은 부족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유럽군에 보면은 각 나라에서 좀 국민들이 반발이 좀 이렇게 좀 계속 좀 고조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물론 프랑스, 독일이나 지금 뭐 에너지 전략하고 어쩌고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조치는 취하고 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뜩 생각하기에 여러분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는 것은 겨울에 이런 한파도 다 계산해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 저녁에 그 자국 편집하는 투표 결과가 내일쯤 나온다니까 뭐 어쨌든 지금 점령지는 이제 러시아의 이제 땅으로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겠죠. 그거 뭐 무용지물하게.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걸 이제 하니까 딱 뭐가 생각나냐면 딱 우리나라 이전에 6.25 전쟁 때, 그게 생각나요. 38선. 전쟁 여기까지만 딱 하자 하고, 이제 딱 끄면은 이제 그게 국경선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러시아 영토로 편입해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그게 이제 쳐들어가면은 러시아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명분이 생기잖아요. 무기 사용할. 니 죽고 내 죽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지켜봅시다. 우크라이나가, 그게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도발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 상황은 되게 복잡하게 됐습니다. 됐고, 중국도 지금은, 이제 곧 당대회가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일단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가 이기는 게 좋죠.
만약에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져서 예, 거기 뭐 우크라이나가 절대 세력을 이제 잡게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외교적으로 예, 계속 이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아무래도 러시아는 예, 뭐 전쟁에 대한 뭐 어쩌고 있죠. 뭐 근데 그 러시아가 만약에 쇠퇴기로 가버리면은 중국도 리스크가 크죠. 그 옛날에 6.25 전쟁 때 중국이 북한 도운하고 이유가 똑같죠. 예, 국경선에서는 절대적인 그런 예, 국가 안보다 보니까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뭐 좀 요즘에 지금 외교적으로 나오는 현상들 보면은 좀 전쟁을 좀 멈췄으면 하는 그런 태도더라고요.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오늘 이제 지금 시장에 중국에 관련 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거기 뭐냐면은 1대1로 예, 1대1로가 지금 한 9,600억 달러 정도 지금 돈을 지출을 했는데 예, 개발도상국에 이제 뭐 인프라 시설 투자에다가 그게 한 60%가 회수가 좀 불투명하대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발전 도상국이라 해야 되겠죠. 예. 좀 이렇게 자금 회수에 대해서 의문을 예,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재정이 좀 많이 바싹하죠. 예. 내수 재정에도 아주 지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은 오늘 저녁에 지금 외환거래 환율 보면은 미국 달러가 약세인데 중국 위안화도 약세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위 시장 내에서 달러가 약세면은 위안화는 강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달러가 약세인데 위안화도 약세다. 그러니까 중국에 아주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외화가 유출된다는 예, 그런 상당히 강박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외화 당국이 지금 개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네요. 엔화는 일단 뭐 이렇게 약세가 좀 정체가 됐어요. 엔화가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약세에서 이렇게 좀 정체돼서 지금 이게 정상이다 말이죠. 정부 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면은. 근데 중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실은 제가 지난번에 올렸다가 그냥 그거 했는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지금 금융정책은 통화정책은 지금 예 디커플링이죠. 예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은 지금까지는 계속 금리를 내렸단 말이죠. 내수시장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미국은 이제 카드를 냈어요. 나는 초강달러 가겠다고 중국한테 얼음장 준 거죠. 솔직히 말해서요. 미국의 전략적인 지금 통화 정책을 저는 사용하고 있다고 봐요. 예. 다 어떤 경제 상황이든지 간에 다 이렇게 연준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외환 위기 같은 경우는 양털 깎기 위해서, 예. 예, 혹은, 예, 뭐, 이렇게 외교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예, 물론, 뭐, 10몇 년 주기로 통화 팽창이 한번 발생하는 거는 것도 있다만, 예, 예, 그런 기조죠. 그래서 이번에 강달러 현상의 통화는 저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이렇게 포장해서 좀 예, 통화 정책으로 예, 하려는 그런 태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번에 강달러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겨울에 상당히 춥다면 고물가는 계속 지속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지금 유로화 보세요. 달러보다 더 싸졌죠. 예, 싸졌어요. 싸졌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요. 에너지는 더욱 많이 필요하고 한파까지 덮치면은 그거는 물가 못 잡죠.
그러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부단히 국채를 발행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은 유럽발 실물 경제가 위기가 닥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지금 이번에 그 제일 피해 많이 받는 것이 유럽이에요. 지금 유럽. 물론 유럽이 지금 이런 상황은 미국을 이제 외교 협상 지금 협조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국민들이 얼마까지 버틸지 이제 겨울 돼서 진짜 너무나 추워버리면은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다시피 프랑스나 독일이나 벌써 지금 시위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추운 그 에너지 사용을 너무 그 이제 제한을 받다 보니까요. 그 유럽에는 다 자유주의 국가인데 그런 식으로 좀 정부를 탓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앞길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공포심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달러 지속 강세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전 세계 경제에 지금 공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강달러 현상이. 여러분 어제 CDS 프리미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급등했죠. 그 뉴스를 보다 스크린에 온 것인데 저는 일일이 그 통계할 시간이 없으니까 뭐 빠른 속도로 야내껏 씁시다. 일일이 통계하기가 귀찮으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무슨 통계냐면은 그 EBS 투자증권이 지금 발표한 자료인데 우리나라 2012년 1월에서 7월까지 그러니까 과거 평균보다 올해가 미국으로 수출을 더 추가 많이 한 제품들을 통계해서 지금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상단에는 2021년까지가 미국향 수출이고 올해 2022년 1월에서 7월까지 미국으로 추가 수출 이렇게 증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표한 거 나왔습니다. 자, 우리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농기계가 증가했어요. 미국향 수출이. 과거 평균 67%에서 지금 76% 올랐습니다. 9%. 아무래도 그 미국도 농업 대국이잖아요. 그렇죠. 농기계 같은 거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강관. 뭐 강관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무튼 철강으로 이게 해서 뭐 인프라에 이제 쓰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 강관 분야가 좀 저는 많이 좀 주목되는 이유가 앞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그 에너지 같은 거 이제 채굴 같은 게 좀 많이 늘어나겠죠. 유럽에 공급하려면은. 그러면은 저런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강관이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물론 철강 가격은 요즘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뭐 한 2,000불 가까이 갔다 지금 한 8불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수요가 더 많이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제품보다도 중국에는 이제 보복 관세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더욱 각광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관이 12% 증가됐어요. 특별히 2차 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가 38%. 이거는 지난해 대비해서 한 배 성장했어요. 2차 전지는. 많이 성장한 거죠. 그 장차 부품이 한 7% 성장하고 건설 기계가 6%. 그러니까 순리대로 보면은 절차대로 보면은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수출했죠. 근데 2차 전지는 안 볼 겁니다. 왜? 시장은 우리나라 이미 2차 전지 이슈로 해가지고 뭐 대부분 종목들이 거의 뭐 상당히 평가가 많이 돼서 더 이상 뭐 투자할 종목들이 뭐 마땅하게 딱 투자할 종목들이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아주 매력 있어 보이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요즘 보면 리튬 전지 그리고 뭐 그 폐배터리 같은 거 여러분 그 리튬이라든가 폐배터리라든가 그 2차 전지에 그런 관련 테마주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폭락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기 투자하면은 그냥 단기로 좀 하세요. 그러니까 폐배터리 좋고 리튬도 좋고 아직 실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준비 단계라 말이죠. 만약에 내년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그런 종목들이 제일 먼저 떨어질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단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슈로 포장된 주가예요. 지금 그런 것은. 뭔 말인지 아시죠? 예. 너무 그 이슈에 너무 그 막 시장에 다 막 빼빼떠리 하니까 막 들어가서 막 그 이상한 전문가들 이상 말 듣지 마세요. 예. 그런 수익률은 올라가더라도 그냥 올라갔다고 생각만 하시고 아직까지는 사업 기획 단계니까 그게 너무 열광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 그 이제 IPO 상장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절대 공략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만약에 진짜 냉정하게 시장 경제를 바라보고 진정한 투자 여러분 좀 투자자가 되셔야죠. 투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요즘에 2차 전지의 그 핵심 원자재들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달러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2차 전지는 그게 들어가는 히토류는 다 제한 자원들이란 말이죠. 리사이클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어요. 산업 성장이. 몇 년 못 가요. 많이 가야 10년? 한 5년 정도면 바닥 날걸? 비슷해요. 지금까지는 지금 뭐 1년에 생산 몇십만 밖에 안 되지만은 한 2, 3년 후면 몇백만 대씩 오른단 말이죠. 여러분 니켈 매장량도 전 세계가 9천만 톤인가 그래요. 예. 근데 해마다 한 100만 톤 가까이 지금 채굴한단 말이죠. 한 10몇 년 채굴하다 보면은 없어져요. 니켈이. 그러면은 뭐 니켈 아닌 다른 뭐 히토류를 사용해서 또 뭐 더 혁신적 2차 전지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은 폐배터리를 재사용한다든가 어쨌든 2차 전지는 가장 효용 있는 에너지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업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앞으로 몇 년은 계속 돈 버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텐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성장은 계속 뭐 지속적인 근데 중장기로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걸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중동의 오일머니들이 자산이 어마어마하죠. 걔네는 왜 2차 전지 안 하지? 돈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바보들인가? 아니겠죠. 석유로 몇십 년 잘 해먹던 국가들인데. 그런 나라들이 워낙 그 이제 에너지로 해서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아왔기 때문에 차세대 에너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일 깊이 고민하는 국가들이 중동들 오일머니들이에요. 간에 뭘 투자하고 있어요? 수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시대 반도체는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할 종목군의 1위고 2위는 수소다. 저는 1위, 3, 4위까지 했는데 그 범위 안에 2차 전지 하나도 없어요. 저는 2차 전지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2차 전지 하지 마세요. 완성차들도 지네들도 2차 전지 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중국 있죠? 우리나라 있죠? 완성차 기업들 있죠? 그러면 뭐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자간 경제 구조로 변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2차 전지의 그거 뭡니까? 영업이익률은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이 심하면. 그러면은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돼버리는 거죠. 시장 경제가. 그러면 경쟁력이 잃게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더욱 혁신적인 2차 전지가 발생하면은 모르겠다만 남들이 기술을 그거 뭐 할 정도로 뭐 다른 제품이 뭐 나오면은 그거 뭐 또 이야기가 이야기가 다르지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현상이 없어요. 두 가지죠. 우리나라를 주도한 NCM하고 중국의 기술을 주도한 리튬 이온 전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리튬이 우리 NCM보다 못해요. 그 용량이. 근데 그것도 막 급등하잖아요. NCM보다 더 높아지잖아요. 지금 가격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은 뭐 그렇습니다. 이게 다 왜서 그냐면은 이게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 그 희토류가 희소 자원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올 가능성도 있다만 그래도 거품이 많이 끼었다 그겁니다. 오히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기타 뭐 음극재에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요즘에 또 투자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대요. 예. 오늘 또 소식이 나오죠. 롯데케미칼에서 일진머티리얼즈 이번 주에 계약을 한답니다. 인수의향서. 일진머티리얼즈가 그거 하잖아요. 그 동방막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거. 예. 거기 뭐 전 세계에서 한 4위권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 지금요. 예. 롯데가 조용하다가 요즘에 롯데가 별로 뭐 혁신 그게 뭐 없어요. 예. 기타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를 제외하고 강관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강관이 좀 볼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꽤 수익 많이 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미국 향 수출 가장 많이 하는 그때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그 중국의 철강의 보복 관세 막 팍팍 때리고 막 그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미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당선들이 쫙 이렇게 올라갔죠. 아, 또 생각나네요. 그리고 나서요, 이게 주가 진짜 많이 갔어요. 많이 갔다가 최근에 액면 분할해가지고 다시 주가가 됐는데 그래도 기업의 모멘텀은 말할 필요 없어요. 너무나 좋아요. 휴스틸이 매출 중에서 한 30-40%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올해 2분기까지가 주당 수익이 2,000원 나왔어요. 예, 작년 주당, 작년이, 그거 다시 할까요? 예, 그러니까 작년인가 2021년이죠. 예, 970원이고 올해 2분기까지가 2,000원 나왔어요. 1780. 아, 이게 그 뭐 대주주 그 해가지고 좀 그거 해서 근데 뭐 조금 비슷해요. 좀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주당 순자산이 지금 뭐 17,000원, 18,000원, 17,000원 치자 17,000원이고요. 영업이익률 12.4%예요. 작년에는 10.2%였는데 그렇죠? 올해 반기까지 계속 증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는 그 강철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저조하더라도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주가 보죠. 휴스티 지금 이렇고요. 휴스티 주가가 얼마예요 지금 가격이? 5,000원이에요. 5,000원. 아니 싸도 너무 싼 거 아니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게 이슈를 해서 좀 가다가 요즘 시장이 급락하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소장 제안이 뭐냐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중국의 철강 가격에다가 보복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에너지에 관련 시설에 관련 그 철관에 관련 수요가 많이 창출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뭐 가스 파이프라인 같은 거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앞으로 개발해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려면은 이런 인프라를 또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줄곧 미국 향 수출이 계속 어느 정도는 유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강 업체들이 미국에 수출 많이 하던 업체는 강달러의 진정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통계를 보시다시피 그 과거 평균보다 12% 올해 성장해서 하반기도 뭐 어느 정도 수준 유지되고 어쨌든 달러벌이 강달러 외화벌이 잘하는 분야니까 너무나 좋죠. 휴스티는 이렇게 하나 보도록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안 소장 개인적으로는 이 기업을 더욱 선호합니다. 여기서 건지 말씀드릴게요. 세아 특수가 여러분 익숙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8,000원, 17,000원 정도 들어오면은 한 매집을 좀 고민해보자고 그랬었죠. 이게 세아 특수강이, 예, 뭐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아 특수강이 아람코하고, 예, 아람코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었는데, 올해 4분기부터 공장에 대한 이제 착공이 들어가요. 모두 규모는 2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주요하게 그 인프라 시설 들어가는 그 원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고 있습니다. 아람코하고 합작 번영을 했다. 아람코. 아람코 어떤 회사인지 아시잖아요. 예, 사우디의 그 국유 석유 회사죠.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뭐 조 단위, 예, 몇 조 달러 단위의 그 시총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우디에서는 그거 하고 있죠. 네옴시티 같은 거 이제 이제 신도시를 이제 건설하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바다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미국으로 세아제강이 세아특수강 미국으로도 수출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예, 달러 외화벌이를 잘 하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세 번째, 세아그룹이 두 가지 에너지 사업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풍력에 관련 사업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야네가 올해가요. 세아그룹의 세아베스틸에서 그 우리가 그 원전을 사용하고 나면은 그 폐기하잖아요. 핵연료를. 그 핵연료를 그 저장하는 용기를 만들어서 실제로 미국 정부에 납품했어요.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원전 관련 종목이라고 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세 가지 동시에 보유했죠. 하나는 강달러 수혜주라는 거, 미국 수출 많이 한다는 거. 두 번째, 아람코하고 앞으로 사우디에서 하는 네옴시티에 그에 관련 수혜주라는 것하고, 세 번째, 에너지 관련주라는 거하고. 사실 다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 내용들인데, 꼭 제가 보기에는 네옴시티는 좀 이게 좀 뭐랄까요? 이게 공장 건설하면 몇 년 걸려요. 예, 근데 하고 있잖아요. 이 협력사를 만드는 자체가 기업의 상당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면은 유럽군에서 에너지를 많이 투자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대한 그것을 이제 많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날씨가 좋아지면은, 그러면은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그 외에 원자력 같은 것을 많이 선택할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리 보다 저리 봐도 세아그룹이 너무 좋아요. 두말 할 거 없습니다. 예. 만약에 자, 그렇게 해서 세아특수강 하나, 예, 이제는 18,000원 이하에서는 서금서금 매집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요즘에 연결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아그룹이 배당을 특별히 많이 주는 그룹이에요. 모르고 있었죠. 세아그룹 배당을 엄청 많이 줘요. 그러니까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당 수익이 3,050원 나왔는데 1,20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1,200원. 자, 한번 도표로 보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룹주 중에서 배당 이렇게 많이 주는 거 금융회사 외에는 없어요. 금융회사들은 배당 원래 원천적으로 많이 주는 것이고. 자, 이 세아특수강인데, 자, 보시면은 2008년도 900원 배당 성향 68%, 예, 19년도 900원 배당 성향, 예, 그러니까 대충 70%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년에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배당을 늘리면서 배당 성향 40%. 그러니까 평균 아무튼 배당을 많이 준다. 예, 배당 성향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4, 50% 되잖아요. 이런 회사에서 4, 50% 배당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성장 잠재력도 상당히 높고, 예, 그룹주 차원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세아그룹이. 예. 그러니까 잠재력도 아주 높습니다. 너무나 나이스한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시장은 하방 방향이라서 이게 뭐 세아특수강.
너무나 주식 가격에만 영향을 미쳐서 투자하겠다는 마음 자세 가지고 있으면 지금 무슨 종목 투자도 다 손실을 해요. 삼성 투자도 예. 누가 삼성 지금 바닥이라고 장담합니까? 장담 못해요. 그렇죠. 그냥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만 잘 찍었으면은 손실 나도 괜찮다. 괜찮다. 폭락하면 좀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가면 된다. 주요하게 기업의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시장 구간에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불경기에도 돈 잘 벌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러면 끝이죠. 그럼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기업은 여기 해당 안 하지만 이런 소수 기업들은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물론 시장에서 평가받을 때 투자하면 가장 좋겠다만 여유가 되시면은 천천히 모아가시도 너무 좋다. 목표가 없어요. 제가 좀 목표가 좀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목표가 누가 몰라요. 아무튼 예. 기업 내용은 이런 상황이니까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람코하고 협력회사를 만들었어요. 원자재 공급한다 해서. 네옴시티 전체 시장 규모가 5천억 달러예요. 세학특수강 얼마 평가할까요? 1억 달러? 10억 달러? 어마어마하겠죠. 세학특수강 지금 시총이 1,400억밖에 안 돼요. 1,400억. 지금 이게 1,400억이니까 달러로 계산하면 1억 달러밖에 안 돼요. 시총이. 주가 얼마 가야 돼요? 상상 가시나요?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 간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기업 내용들이 있으니까 모아 가셔도 이런 종목들에서 손실 나더라도 꾸준히 모아가도 너무나 좋다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또 안소영 좋다 해서 막 달렁 가서 막 몰빵하고 그러시면 책임 안 집니다. 참조만 하세요. 투자 여부 결론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딱. 자, 여러분, 시장은 너무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근데 어려울수록 시장을 좀 냉정하게 판단하실 줄 알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사고방식을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은 아무나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중들의 역발상 투자라는 것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돈 벌 때가 아니다. 돈 벌 때가 아니다. 자산가들을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주가가 많이 폭락하면은 미래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좀 이렇게 단행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말로. 투자 경험 없으신 분들은. 전문가들도 막 손실이 막 나는 구간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이게 수익 나기가, 그게 얼마 수익 내야 수익 난 겁니까? 10%? 20%? 여러분, 주식으로 10%, 20% 먹겠다고 주식 투자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도, 주식 처음 입문했을 때는 처음에 한 4, 5년은 그렇게 했었어요. 너무나 낭패를 많이 봤죠. 그건 절대 주식 투자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안 소장 투자 집단에는 대규모, 소규모 집단이 여러 개를 제가 지금 거느리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투자하는 것도 여기에서 뽑을 거예요. 근데 단지 어느 종목, 어떤 시기에,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는 그거는 좀 여러분과 많이 다르겠죠. 저도 선택할 겁니다. 안 소장이라서 이렇게 회원들 무조건 돈 번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희도 손실, 지금 포트의 종목들 보면 손실 엄청난 종목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종목은 또 상당히 좀 수익군에 있는 것도 있고, 중간 평균 수준에 지금 막 준비한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차이가 많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좀 되도록이면은, 주식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꼭 하시겠다 하시면은 안소장 추천 종목들 좀 많이 참고를 해보세요. 하시갖고, 꼼꼼히 좀 한다면은 그래도 성산이 있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시장에 일련의 변화가, 나타나면은 여러분께 방송 자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장 좋을 때는 아무나 돈 벌잖아요. 안 좋을 때 여러분과 더욱,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